호접란은 화려한 꽃에 반해 키우고 싶은 욕심은 넘쳐나지만 오래도록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관리를 잘못하면 꽃을 피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난초가 식물 중 하나로 꽃의 모양이 마치 날아오르는 나비를 닮았다고 하여 팔레놉시스라고 불리웁니다. 첫 번째 꽃말. 호접란의 꽃은 화이트, 분홍색, 노란색, 자주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조를 띠고 있으며 꽃말은 행운, 행복이 날아온다 또는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한 꽃에 잘 어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신비롭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데요. 호접란을 선물하면 행운을 비는 마음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호접란의 원산지는 따뜻하고 햇빛이 많은 동남아시아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 번영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원종의 수는 약 45개 정도로 교배를 통해 수많은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호접란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선호하며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에 붙어서 살아가는 착생식물답게 뿌리는 건조하게 잎은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반그늘 식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하루 5시간 이상은 받아야 꽃이 시들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햇빛이 강하면 잎이 붉게 변하며 탈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베란다 환경에서 키우기에 적당합니다. 두 번째 특징. 팔레놉시스란 나비의 라틴어 팔라이나와 비슷하다의 뜻을 가진 옵시스의 합성어인데요. 호접란은 화려한 꽃에 비해 향기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주는 대신 향기는 뺏어갔나 싶은데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위나 나무에 착생하여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 특성으로 인해 심을 때 보통 바크와 수태를 1:1 비율로 사용하여 분갈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접란의 줄기는 짧고 강하며 잎은 납작하고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짙은 녹색이나 연두색을 띠는데요. 꽃의 개화 시기는 12월에서 2월경으로 줄기에서 꽃대가 올라오며 3개월 이상 꽃을 피워줍니다. 환경만 맞다면 더 오래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적정 생육 온도는 사람이 살기 좋은 봄, 가을 온도와 비슷하여 16도에서 27도에 해당하는데요. 꽃이 피었다면 약간 서늘한 환경인 1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지방이 고향인 만큼 추위에는 약한 편으로 최저 13도 이상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분갈이. 호접란을 새로 구입하면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꽃이 피어있을 경우는 분갈이 없이 비나분의 비닐포트 그대로 넣어서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식물의 경우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타격을 받고 상하게 되어 몸살을 심하게 앓지만 호접란은 착생란으로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도 습도를 흡수하며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화분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쉽게 호접란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과습에 취약한 식물이므로 물주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를 뿌리 상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투명한 비닐포트에 심겨서 키워지고 출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호접란의 분갈이 용토로 사용되는 것은 수태, 바크, 난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보통 수태에 심겨진 상태로 출하가 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수태가 하얗게 깨끗한 경우는 그대로 빼내어 옮긴 후 나머지 공간을 바크나 수태 또는 중간 난석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초보자라면 작은 토분의 수태만을 이용해서 심어주는 것이 물 관리가 쉽습니다. 네 번째 포트째 심는 방법. 화원의 경우 투명 포트의 윗부분만 잘라내고 그대로 큰 화분에 옮겨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포트를 제거하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뿌리가 흩어져 호접란의 수명이 훨씬 짧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집사의 입장에서 포트채 심는다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과연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으면 통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호접란을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도 잘 커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포트를 제거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화분에 그대로 옮겨준 후 빈 공간에 중간 난석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바크의 경우 난이 나무에 착생하여 자라는 것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곰팡이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바크나 수태는 뉴질랜드산이 최고로 여겨집니다.
수태나 바크도 2년 정도를 사용하였다면 새 걸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호접란의 뿌리를 물에 담근 후 젖은 상태에서 수태를 떼어냅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뿌리에 붙어있는 나쁜 균들도 씻어낼 수가 있는데요. 호접란의 분갈이에 수태나 바크를 이용하든 또는 난석이나 흙을 사용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번째, 물주기. 호접란을 죽이는 원인은 과습으로 인한 무름병이나 곰팡이균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물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화분에 식재하면 뿌리 상태를 보고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주는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비닐포트를 커버 화분에 넣어서 키우거나 투명한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물을 주는 시기는 뿌리가 하얗게 변했을 때와 뿌리를 감싸고 있는 수태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말라있을 때입니다. 이때 물을 챙겨주시면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데요. 물을 머금은 뿌리는 연녹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나는 공중습도를 좋아하지만 잎에 물이 고여있으면 무름병이 올 수도 있는데요. 샤워기를 이용해서 잎을 씻어주었을 때는 고인물을 잘 털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면관수를 기본으로 5에서 10분 정도 담가주되 수태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위에서도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접란은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태는 물이끼로 보습력을 높여주고 바크는 나무 껍질로 통기성을, 난석도 통기성을 높여줍니다. 영양분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아 아쉬운데요. 저면관수를 하실 때 액비를 연하게 희석하여 담가두는 것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원에서 난을 구매할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과습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봄과 가을의 성장기에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으나 여름과 겨울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뿌리 상태나 수태의 마름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꽃대 제거. 호접란은 기온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보통 겨울과 봄에 꽃을 올리게 됩니다. 꽃이 지고 나면 기다랗게 자란 꽃대를 잘라주어야 하는데요. 가을과 겨울의 경우 꽃이 시들었다면 밑에서부터 3마디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면 아래 부분에서 다시 꽃눈이 올라오게 됩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졌다면 그때는 꽃대를 완전히 잘라주시는 것이 잎과 뿌리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다음 꽃 시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호접란이 꽃을 피우는 조건은 일교차, 즉 밤낮의 기온차에 의한 것인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7도에서 10도 정도로 낮의 기온이 25도 정도라면 밤의 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되어야 꽃눈이 형성되는 온도가 됩니다. 7번째, 번식하기. 호접란은 고아 번식과 꽃대를 잘라서 번식이 가능한데요. 꽃대의 마디에 생장점이 있어 뿌리와 새순이 나오게 됩니다. 자른 후 윗부분은 촛농으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해주고 아래 부분을 수태에 꽂은 후 밀봉해 주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데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새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꽃대로 번식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기분 좋게 성공하여 새순과 뿌리가 나오면 화분에 심어줍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듯 호접란도 어떤 용토에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토양과 환경에 맞게 과습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물주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라 여겨집니다.